이 모든 것들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들을 키워가는 연습을 하는 곳이 학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연습을 미리 하게 해줄 수 있게 하려면 대입의 전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2부입니다. 1부에서 제가 이제 의예과 전형에 대해서 아이들 들어가는 등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들을 대학을 잘 보내게 하기 위해서는, 잘 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학부모님들은 그럼 공부하면 되지. 물론 공부하면 됩니다. 공부하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대입 전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대입 전형을 이해를 잘하고 있는 아이일수록 준비를 잘해 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대입 전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냉정하게 얘기하면 대입 전형을 제대로 이해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끌려다닌다는 거죠. 사실 이것이 이렇게 최상위권인 의예과에 가는 아이들 역시 대입 전형에 이제 걔네들 나름대로 이렇게 학습의 효과가 있는 거죠. 교과라면 내신 성적과 수능 최저 이런 식으로 딱 짜여져 있으니까 오로지 이제 공부에 매달리게 됩니다. 우리가 뭐 조립했다가 컨베이어 벨트가 나오고 요즘 로봇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단순화시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대입 전형을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준비도 잘 못하게 됩니다. 근데 또 아이들이 사실 의대 전국적으로 뽑는 인원 해봤자 4,377명? 이거든요, 한 해에. 근데 한 해에 대학을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수능에 어쨌든 지원서를 넣는 아이들이 60만 명. 올해는 뭐 좀 줄어서 56만 명 되지 않을까 싶어요. 55만 명이나. 그 중에서 또 5, 6만 명은 또 안 오죠. 그냥 어찌됐건, 한 55만 명 중에, 이제 올해를 놓고 보면, 55만 명 중에, 4,000명 정도가, 4,377명 정도가, 이제 의대를 가는 거니까, 의대를 가는 아이들은 사실은 학교에서 준비도 좀 잘 해줍니다. 여러 가지. 물론 모든 고등학교가 다 의대를 가지는 못하죠. 하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학교에서 여러 가지를 커버해 줍니다. 또 지역 내 지역인재 전형도 있고 하니까요. 근데 나머지 이제 대다수의 학생들은 자기가 이제 준비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대입 전형을 잘 이해 못 한다는 말은 일단 수시 전형에서 이제 아이들이 그런 건 압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이 있고 논술이 있고 수능이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아는 거죠. 근데 이 정도까지만 알면 그러면 학생부 교과네? 그럼 공부만 잘하면 되네. 또 이러면 공부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학생부 교과만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 게 최상위권 대학에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하는 가려는 이유는 물론 이제 고려대가 있긴 합니다만 또 수능 최저가 또 같이 따르게 되죠. 학생부 종합의 경우에는 어쨌든 수능 최저가 없다.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봅니다. 아이들의 역량이 크게 다르다. 그러니까 공부의 역량만 따지면 학생부 교과로 해서 우수한 아이가 됐든 수능으로 해서 우수한 아이가 됐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우수한 아이가 됐든 공부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부한다는 측면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준비해온 아이가 조금 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잘해질 가능성이 많은 것은 분명하죠. 실제로 대학에서 조사한 결과 역시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논술 전형으로 들어온 애는 공부 못하냐? 그렇진 않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대략 비슷하지만 그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더 높은 거죠. 그러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들어온 애들은 공부를 못하냐? 그렇진 않고, 예를 들어 시골에서 다니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들어온 아이는 서울권에 있는 아이들에 비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니까 학교의 경쟁 실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서울에 있는 대학, 고등학교의 수준이 이만큼 있고 지방에 있는 학생이 이렇게 밑에 이 정도 있다고 하면 이 아이가 똑같이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레벨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다고 해도 이 시골에 다녔던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쳐졌던 아이가 대학에 와서는 또 이렇게도 된답니다. 즉 어디에서든 공부 잘했던 아이는 실제로도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 또는 논술 전형을 가지고 늘상 비교해 한 결과물들을 보면 뭐 대략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전체 평균을 놓고 본다고 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아이들이 들어올 때는 아무래도 그죠? 꼭 성적을 가지고 평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적은 당연히 교과나 수능의 아이들에 비해서 처졌겠죠. 그렇지만 대학에 와서 공부하는 것은 걔네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는다. 그렇다고 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저 밑에 시골에서 이름도 없는 그런 고등학교에서 왔다고 해서 실력이 처지지는 않더라. 이런 게 이제 대학에서 얻은 결론인 겁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뽑지는 않죠. 물론 이제 고려대를 뺀 서울대, 연세대, 뭐 한양대 교과가 300명 정도 있네요, 참. 그 다음에 이제 성대, 서강대 뭐 이런데 학생부 교과가 없죠. 없는 이유가 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아이들이 조금 더 우수할 확률이 좀 더 높다. 또는 이 아이가 좀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제가 이제 대입 전형을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특목고 자사고의 아이들이야 당연히 논술까지를 포함해서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일반고의 아이들이라고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 꼭 일반고가 아니라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도 이 전형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형이 학교에서 평가하는 게 인성,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고민의 깊이가 있는 거죠. 그 고민의 깊이가 자기신의 꿈과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고민의 수준들이 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드러날 때 이 아이가 능력이 있는 거라고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제가 그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서 공개했던 것처럼 그 역량의 기준치를 비판적 사고력이 있다, 비판적 사고력이 우수하다, 비판적 사고력이 뛰어나다, 비판적 사고력이 탁월하다, 이런 기준점들이 있다는 거죠. 누구는 또 비판적 사고력을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비판적 사고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라고 하면 비판적 사고력을 배움. 그런데 이런 능력들을 갖고 있는 아이를 선발하는 게 분명한데, 제가 가천대 입학팀장하고도 얘기할 때도 얘기했듯이 아이들이 스스로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너무 떨어져 있다. 근데 이것이 그러면 뭐 한양대 가면은 좀 덜하지만 그런 게 또 있는 거죠. 상위권 대학일수록 학원 안 다닌 애들이, 물론 뭐 수능 공부한 애들이나 또는 그 논술로 한 애들을 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간 아이들의 상당수들은 학원을 다니지 않은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공교육 정상화에서 교육부에서 투자를 해주는 것도 공교육 정상화 자금이죠. 사업 자금이죠. 그거를 투자해주는 이유도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안 다니고도 아이들이 역량을 그렇게 발휘해가는 아이들을 키워가려고 하는 정책인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해력이 결국은 이제 핵심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력이 더 많은 아이일수록 좋은 대학에 갈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 성숙도에 따라서 그 이해력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해를 많이 한 아이일수록 낮은 등급이라고 해도 높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이유는 또는 뭐 쉽게 얘기하면 보통 뭐 한두 등급 아래도 갈 수 있다 이러지만 한 세네 등급 또는 다섯 등급 아래 아이도 더 좋은 대학을 가는 이유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력이 그만큼 많은 거죠.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처럼 그건 자신이 갖고 있는 꿈을 그리고 그 꿈이 아직 안 정해져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꿈을 가지고 자기가 모의 연습해 보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내가 변호사 된다고 해서 준비했다 그래서 대학에 가면 다 변호사 공부를 하느냐? 그렇진 않죠. 왜냐면 꿈이야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접근해 가는 아이들을 해보니까 한번 해봤으니까 이 아이들이 무슨 능력이 또 뛰어나요? 그 다음번에 또 다른 꿈을 꿨을 때도 똑같이 그렇게 또 준비를 해가는 것들이 한번 경험을 통해서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가 진로 개발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진로 개발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자기 앞길을 스스로 개척해가는 능력이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그 아이들이 이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동기부여가 안 되어 있으면 굳이 뭐 왜 꿈을 왜 가져요? 그러니까 꿈을 갖고 싶은데 아직 잘 모르겠어. 근데 그 모르겠다는 상태가 꽤 오래 가는 거죠. 물론 아빠가 생각하던 내일 꿈꿔와 이건 안 되겠지만 그죠? 학부모가 생각하듯 오늘 꿈꿨어 다음 주에 가져와 이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아이가 그것을 탐색해 가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예를 들어 그 아이가 꿈이 한 5번을 바뀌었다고 가정하자고요. 고등학교 때 뭐 5번 바뀐 애도 있고 3번 바뀐 애도 있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할 때마다 그렇게 반복해가는 과정이 창의적 체험 활동 사항의 진로 활동 사항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사항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끔 기록되어 있다. 저는 그것 자체로도 인서울 중위권 대학에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역량을 갖춘 아이들이 없거든요. 인서울 중위권이라고 하니까 제가 사실은 대학을 이렇게 서열별로 나누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에듀진에서 그 대학을 서열별로 자꾸 안 나누려고 하는데 이게 또 클릭수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참 서울대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서울대에 나오는 것들을 최소로 줄이려고 하죠. 그래서 뭐 전국의 고등학교 순위 이런 것도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쓰면 클릭수가 보장되지만 전 그게 너무 싫어요. 서울대 안 가면 어떻고 연고대 안 가면 어떻고 또 뭐 하버드 안 가면 어떻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다만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역량들을 키워가는 것이 나중에 이 아이가 사회에 나와서 그게 공무원을 했든 아니면 뭐 의사가 됐든 아니면 뭐라고 하죠? 뭐 약사가 되었든 뭐 그 직업으로 얘기하자면 또 뭐 어디에 연구자가 되었든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들을 키워가는 연습을 하는 곳이 학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연습을 미리 하게 해줄 수 있게 하려면 대입의 전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아이들이. 그래서 대입 전형의 이해는 가끔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조금 약하거나 또는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데 아이들은 어쨌든 선생님들을 대부분이 이제 신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준비해 가려는데 누가 성적이 아니래 뭐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혼났다 하고 하면 성적이구나 이렇게 딱 밝혀서 오죠.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심을 엄마 아빠가 정확히 갖고 있고 이 중심을 아이하고 계속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거죠. 이러면 남들이 누가 뭐 얘기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 아니래 뭐 성적이래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는 일은 없는 거죠. 아니면 뭐 현재 5등급이나 6등급 또는 4등급의 아이가
나는 뭐 성적이 안 좋아서 나는 뭐 그냥 공부만 더 해오래. 그냥 다른 거 없대. 이렇게 이제 선생님에게 조언을 받고, 그러니까 질문했더니 조언을 그렇게 받았다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 성적이 아니라 정말로 역량이고, 그 역량을 드러낼 때, 아니,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잘 알면 그 고등학교가 정말로 잘 가겠죠, 대학을. 근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어쨌든 대입 전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기 중심을 갖고 준비해가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 자체로 역량이 매우 뛰어난 거다. 그 다음에 공부를 그러면 못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공부는 잘해야 되지만 그 잘해지는 과정 자체를 바꾸라는 거죠, 과정을. 그러니까 이 아이가 대입에 대한 역량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런 동기부여가 확실히 있다면 아이가 성적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어쨌든 이 학교는 9등급으로 나눠야 되는 그 선생님들의 고충도 있거든요. 그렇게 나누기 싫어도, 그죠? 나누기 싫어도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나의 역량을 발휘해 가려고 하면 이 아이에게는 그런 동기부여가 뚜렷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동기부여는 학과에서 찾을 수도 있고, 대학에서 찾을 수도 있고, 직업이라고 하는 거에서 찾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사명감이라고 하는 거에서도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동기부여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에 대한, 그러니까 공감이라고 하는 말은, 제 말은 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대화가 사실 이전에 그런 훈련이 안 되어 있다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놓고 얘기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내야만 한다. 그게 교육에서 첫 번째 시발점. 어쨌든 그거가 다시 새로운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작점이다. 그래서 그것을 나눌 수 있게끔 하려면 이미 엄마가 이 방송을 보고 알았다고 하면, 아이하고 얘기를 하면 아이가 곧바로 알아듣는 아이가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많을 거거든요. 요것에 대한 기다림, 요런 거에 대한 대화를 우리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길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 아이도 이제 마음의 준비 자세가 필요한 거거든요. 아니 뭐 마음의 준비 자세가 뭐 필요해, 그냥 바꾸면 하면 되지라고 어른들은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아봤으니까 아는 거고, 걔는 아직 덜 살아서 모르는 거거든요. 요거에 대한의 그 시간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학부모와 이 아이의 그 갭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갭을 이해해 준다고 하면 학부모가 이해해 준다고 하면 좀 기다려서 그렇게 해서 차츰 스타트해 가면 이제는 아이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아빠 엄마가 무슨 대화를 해도 저 말은 성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것들이 아니구나라고 인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맺어진 관계가 아니잖아요. 지금 자녀하고 이 학부모하고의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맺어진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횟수를 더해오면서 15년, 16년, 17년, 18년의 과정을 거친 아주 기나긴 그 동물적 그 어떤 뇌에서만의 활동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반응하면 난 어떻게 반응하고 하라고 하는 게 이미 설정되어 있는 아이에게 완전히 새롭게 교육을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입 전형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런 동기부여를 찾아서 그렇게 준비해 간다면 한두 달 늦는 것은 늦는 것도 아닙니다.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해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능력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만 되어 있다면 뭐 몇 달 늦는다 해서 대학에서 선발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역량이 있는 아이는 분명히 있다. 그것이 뭐 꼭 유명대학에는 없냐?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많으니까요. 요번에 이제 연세대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체제 없앴다는 것은 정말로 역량 있는 아이라면
누구든 뽑겠다의 기준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정말 5등급도 연세대에 합격한 사례들이 뻥뻥뻥 나올 가능성이 많다. 다만 그런 아이들이 아까처럼 55만 명이 시험 보는 아이들 중에 분명히 존재하겠죠. 예를 들면 뭐 해외에 다녀서 영어 하나만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적어도. 근데 이 아이가 인성도 좋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그 책도 많이 읽어서 어떤 비판적 사고력이나 이런 것이 탁월합니다. 이런다고 하면 그죠? 그리고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전공 적합성에도 매우 부합하다. 여기서 얘기하는 전공 적합성은 영어니까 꼭 영문학과다. 아니, 이거 아니에요. 영어는 기본이라는 거죠. 연세대 정도 가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량이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또는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요즘에 이제 학원들, 좋은 학원들 많잖아요. 외국의 랭귀지 스쿨을 한국에 옮겨놓은 것처럼 중고등학교 때 가르치는 곳도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부산에 있는 제가 학원 이름은 까먹었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많이 교감하고 있는 학원이 있습니다. 이름이 기억이 났는데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 학원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완전 랭귀지 코스 이상으로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보면 초등학교도 있는 것 같던데 초중고. 그런데 그런 데라면 정말 A급이죠. 그런 거에서 역량을 닦아서 그럼 영어 실력은 빵빵해진 게 아닙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배웠던 리딩 파트에 있었던 세계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런 거에 역량을 충분히 갖췄다면 꼭 한국 내에서도 가능한 거죠. 그런 아이라면 연세대 5등급도 합격시켜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듯 성적이 100%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역량이 먼저이고요. 성적은 서브입니다. 서브. 그렇지만 이 아이가 만약에 연세대가 5등급이 정말로 합격했다면 아까처럼 제가 얘기했던 그런 역량이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고 그 역량에는 이 책에 다 써놔 있습니다. 영문대 합격생 여기 있는 이 책에 이미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역량을 어떻게 키우고 뭐 하라고. 이런 거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대학은 어쨌든 트렌드가 있다. 라고도 이 책에 써져 있습니다. 그 트렌드에 대해서도 제가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해놓은 파트들이 몇 군데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적이 낮은데도 그 역량만 있다면 아까처럼 가장 기본적인 건 영어 역량이라 그랬어요. 영어 역량과 비판적 사고력의 역량의 정도, 그 역량의 정도가 뛰어나다고 하면 요번에 연세대에 세상에 5등급도 합격했어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역량에 초점을 맞춘 교육,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인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 가는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 아이의 성장이 정말로 빨리 갈 수 있다.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형을 막 씹어서 삼키는 거, 씹어보는 거죠. 도대체 이걸 준비를 잘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공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만 된다고 하면, 그래도 엄마는 또 공부지, 또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이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그래 주기를 바라고, 대학 가는 거, 아이가 아직 미성숙되어 있어서, 특히 남자애들을 자녀를 두고 계신 학부모님들은 아이가 아직은 성장이 좀 느려서 정신적 성장이 좀 느리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깊이를 계속 얘기하면 할수록 결국은 그것이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긴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려고 사실은 여행을 많이 다니는 거잖아요. 여행을 많이 다니면 또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또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아이는 생각만 하고 있는 아이가 있고 또는 실천력이 따라와 줘야 되는 거니까 자녀교육 정말로 쉽지 않지만 어쨌든 대입전형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이의 성장을 더 빨리 가게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